반갑습니다. 천재치과의사 조선의 명의 조명희입니다. 오늘은 턱관절과 이제 스플린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화면을 먼저 좀 조정을 하죠. 자, 의료행위, 국가통제, 바로잡아, 의료수호,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6강, 턱관절의 스플린트가 해로운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자, 첫 번째로 턱관절병은 이제 교합병이에요. 턱관절병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스플린트를 끼우면 교합이 악화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교정 부작용으로 이제 턱관절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의 내용 한번 살펴보죠. 2014년 10월 10일 이메일로 이제 접수되었던 환자인데요. 16번 치아를 신경치료하고 나서 금리하고 나서 턱관절병이 생겼대요. 여기 16번 치아를. 그래서 이제 환자를 봤어요. 환자를 한번 봤는데요. 이 환자 왼쪽 교합을 보면 굉장히 좋죠. 21, 22, 23번 교합 유도 잘 나오게 교합이 굉장히 좋은데 이 우측이 요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턱관절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15살 때쯤 이 밑에 치아가 빠지고 나서 이 환자 말로는 25쯤, 28쯤 돼가지고 이제 이걸 브릿지를 했고요. 브릿지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위치아가 좀 안 좋아졌대요. 뭐 신경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를 쌌는데 이걸 하고 나서부터 턱관절이 생겼대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교합의 균형을 깨트린 거니까 이걸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차피 브릿지라는 게 오랫동안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브릿지를 뜯고 다시 맞추든가. 제 책에는 이 브릿지를 뜯고 다시 맞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훨씬 좋은 치료긴 하죠. 어쨌든 원인이 이거 하고 나서부터 턱관절 생겼으니 이건데 이 환자 2014년도에 보낸 이메일 보면 입도 크게 벌어지잖아요. 이제 턱관절이 굉장히 정상적인 모양인데 2년 뒤에 다시 이제 이메일이 와가지고 저희 치과를 찾아왔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셨는데 이게 교합이 이게 앞니가 이렇게 많이 뜨는 거예요. 앞니가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완전히 뜨잖아요. 더군다나 어금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7번 치아만 물리고 물리지 않고 있어요. 앞니가. 이런 경우를 이제 개방교합이라고 그러죠. 개교합. 개 같은 교합이 되는 거죠. 진짜로. 어금니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오픈바이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그냥 물어봤더니 스플린트를 교합으로 유명한 전주의 모 치과에서 스플린트를 끼랬대요. 네, 좋아진다고. 그래서 끼웠는데 그걸 또 이제 120만 원 받고 1년을 끼웠는데 이게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끼우면 교합이 이게 개방 교합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스플린트의 문제점이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턱 관절 이 턱하고 이 디스크가 있는 게 이게 턱 관절인데 이게 오작동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제가 치과 시크릿 02강과 또 몇 강이었지? 아무튼 다른 07강에서 아마 턱 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텐데요. 여기다 장치를 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벌어지겠죠. 네? 이렇게 교합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스플린트를 장기간 착용하고 나서 스플린트를 빼도 교합이 이렇게 돼요. 네, 조금 편의상 설명을 위해서 간단히 하면 요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이 어금니만 물리고 앞니가 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이 부작용이 생긴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소위 구강내과나 턱관절을 뭐 전공을 했다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잘못된 이론을 믿고 이게 고쳐졌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네. 턱 관절이 안 좋았는데 이 장치를 끼므로 해서 이게 좋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교합이 안 좋으면 그냥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 물리잖아요. 이때 교합이 안 좋으면 이걸 뜯거나 이걸 뜯어서 교합을 맞춰서 치료를 할 것이지 왜 스플린트를 끼냐고요. 이 스플린트를 끼고 나면 스플린트를 끼고 나면 이 개방교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개방교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100% 교정을 해야만 고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고요. 교정을 안 하고, 요 상태에서 교합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했었어야죠. 그게
정확한 치료죠. 왜 이거를, 응? 이거를 안 고치고, 왜 장치를 껴가지고 개방교합을 만듭니까? 이건 환자를 교합 병신을 만드는 거죠. 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치료라고요. 스플린트, 그러니까 턱관절만 안 좋으면 무조건 스플린트를 끼우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행태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논문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상식선에서. 네? 왜 개방교합을 발생시켜요? 음? 이거는 좋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요, 자, 이런 환자가 왔어요. 이건 이제 치과 시크릿 07강, 교정, 턱관절병, 교합 유도로 고친다. 치과 시크릿 2편 408쪽에 턱관절의 유형 3, 교정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병에 나온 환자 J거든요. 이 개방교합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턱관절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아까 환자처럼 네? 스플린트를 낍니까? 스플린트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왜 교합을 더 망가뜨려 놓고 다시 교정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교정 치료를 해야죠. 아니, 이 상태에서 장치를 끼면 이게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벌어지게 되면 교정하기가 더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죠? 또 한 가지. 이게 얼굴이 이게 개방교합을 스플리트 껴서 이게 교합을 이렇게 망가뜨린 다음에 교정을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길어져요. 여기가 말이 되는 거죠. 말이 얼굴이 말. 그래서 물론 이제 바로 교정하면 돼요. 이거. 에? 에? 이렇게 오픈 라이트 됐는데 또 놀랍게도 치과 시크릿 07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환자가 교정을 했던 환자예요. 저한테 교정 2번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붙인단 말이에요. 교정 장치를 걸어서 자가결찰 장치죠. 좀 비싼 장치 썼는데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 교정을 판단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제가 밑에서 보라 그랬어요. 교합을 밑에서 봤을 때 이 11, 12, 13 3번 치아가 밑에 43번 치아를 이렇게 덮고 있죠. 이렇게 덮고 있어서 턱 운동의 기능을 요 3번 치아가 요걸로 설명할까요? 방향이 이러니까 턱이 움직일 때 요 3번 치아가 유도를 해주고 있죠. 턱 운동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요약을 한번 해보죠. 자, 16강 턱 관절에 그 전에 요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교정 장치를 해서 교합의 어금니가 막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합 간섭이 생기고 불편해지겠죠. 교정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치아가 움직임에 따라서 교합이 변화함에 따라서 교합 간섭이 생겨서 턱관절이 올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죠. 네, 조금 참고 교합 유도가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는 좀 참으셔야 돼요. 그걸 못 참고 스플린트를 끼고 교정을 중간에 중단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저는 그런 것들이 비효율적이고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정을 잘하는 어떤 외국의 모 치과 의사 선생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도 이게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정 바로 하시고 교합 간섭 생겨서 턱관절이 좀 불편하면 근육이 좀 불편한 거 그냥 참고 이겨내고 빨리 교정 마무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이거를 중간에 교정을 중단하고 무슨 턱관절 스플린트를 끼면 턱관절이 좋아지는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16강 내용 정리하자면은 턱관절의 스플린트가 해로운 이유 첫 번째, 턱관절병은 교합병이에요. 교합이 안 좋아서 생긴 병이니까 교합을 빨리 고치면 돼요. 네? 왜 구강내에 장치를 끼워? 그다음 두 번째, 스플린트 끼우면 교합이 악화됩니다. 네, 교합이 악화돼요. 악화돼서 더 안 좋아지죠. 네. 스플린트 끼워서 교합을 순간적으로 체험을 하고 좋아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스플린트 끼고 평생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스플린트 빼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스플린트 끼우면 개방교합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잠깐 교합 상태나 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거의 안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네. 저도 지금 턱관절 환자 많이 보고 있고 교정 환자 보고 있는데 자, 스플린트를 개원해서 12년 동안 몇 개 만들었지? 기억이 안 나네. 아마 5개 이내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3년에 하나 만드나?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 교정 부작용으로 턱관절이 생긴다. 네.
뭐 교정 부작용 별거 있습니까? 교정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교합류도 제대로 안 만들면 어금니가 부딪히고 어금니가 부딪히면 턱관절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정리해서 이제 스플린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스플린트는 휠체어 같은 거예요.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다리를 빨리 고쳐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당장은 못하니까 조금 이제 체험하는 거죠. 체험. 교합을 장치를 껴가지고 교합이 3번 견치유도가 나오고 어금니가 안 부딪히게 그걸 이제 체험하는 장치인데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스플린트는 쉽게 말해서 교합을 체험하는 장치예요. 임시 체험하는 장치. 근데 이거를 계속 끼우면 교합이 변성이 일어나서 개방교합이 생겨서 악화가 돼요. 이것은 턱관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 장치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장치를 안 끼워도 어금니만 닿고 앞니가 안 닿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교합이 악화된 거지. 이게 어떻게 턱관절이 좋아지고 이게 원래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그 턱관절 치료하실 때 교합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교합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응? 이런 경우 이거 하고 나서 교합이 안 좋아서 턱관절 생기면 바로 이 보초를 뜯고 다시 하든가 교합 맞춰주면 되는 거지. 왜 스플린트를 끼워요? 불필요하게. 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빠졌어. 15세 때 빠졌대 환자가. 이게 빠졌으면 임플란트를 해서 앞뒤 치아 교합을 안 건드렸어야죠. 근데 브릿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브릿지를 하고 나니까 교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교합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교합 간섭을 위해 일으켰겠지. 교합 간섭을 일으키니까 이게 또 안 좋아가지고 이 금딜랜데 이때는 균형을 많이 깨가지고 그럼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이거를 손을 대서 교합을 맞춰야 되는데 또 스플린트 끼우고 개방교합 생긴 다음에 또 교정하고. 야 진짜 이게 간단히 치료할 걸 가지고 계속 일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치과에서. 아 진짜예요. 이런 거 되게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플린트에 대해서. 네, 이상 마칠게요.